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테크인사이츠의 최정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 올해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입니까? 1월 말에 들어오고 네. 3월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저기 돌고 이제 다시 또 왔습니다. 본사가 지금 테크인사이츠 본사가 캐나다에 있잖아요. 네, 캐나다 오타와에 헤드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덴버에 네. 세일즈 네. 본사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지사 어, 아시아를 총괄하는 아시아 총괄 지사가 있죠. 그렇군요. 허브가 있습니다. 어디 동부가 지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일본, 네. 그 다음에 대만,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중국도 좀 다녀왔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좀 일정상 네.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대만 지진난 건 좀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뭐 피해가 네. 좀 많나요, 실제로? 실제로 그 대만에 보면 이제 주로 네. 그 동부와 서남부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동부 쪽에 이제 그 화롄시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지진의 진앙지였고 거기는 뭐 엄청난 피해가 많고 아직도 여진이 좀 계속 있는 상황이고 타이베이나 이런 신주나 뭐 타이정, 타이난 이런 쪽은 이제 지진의 레벨이 한 3에서 4 정도. 상당히 그것도 크죠. 크긴 높은 하지만 네. 높은 거에서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느꼈죠. 네. 느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서 큰 뭐 일상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은 네. 그래도 가서 이제 여러 반도체 회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네. 약간 그 생산 라인 쪽에 네. 약간의 좀 영향은 좀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몇 군데 있었습니다. 11일 현지 시각으로 마이크론이 뭐 한 대만의 지진 여파로 뭐 한 메모리에 한 자릿수 퍼센트 정도의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뭐 그 정도 이제 얘기는 단기적으로 그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얘기는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영향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네. 오늘 이제 모신 거는 우리 메모리의 어떤 기술 격차 뭐 이런 것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지금 뭐 랜드는 뭐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랜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네. DRAM 쪽은 요즘 AI 열풍 때문에 HBM에 대한 어떤 뭐 기술적인 특성 뭐 혹은 그런 곳에 대기업의 장비를 대는 장비 업체, 뭐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막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얘기는 아주 근본적인 그 DRAM 혹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경쟁력. 뭐 지금 이제 DRAM만 치면 3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3사에 뭐 CXMT가 조금 있고요. CXMT. 네, 왜냐면은 네. 중국의 그 도메스틱 마켓도 무시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DRAM의 근원 경쟁력이라고 하면 여긴 경쟁력이 높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게 경쟁력이 뭘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셀 사이즈가 모든 것을 대변하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셀 사이즈 하면 이제 디자인 룰 또는 네. 뭐 피처 사이즈 이렇게 네. 이제 또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네. 셀 사이즈를 작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베니핏을 주지요. 그렇죠. 뭐 다이 디자인하는 측면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응용될 수 있는 폼 팩터,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것 뭐 패키지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셀 사이즈를 줄여줌으로써 하이 덴서티로 가고 네. 하이 퍼포먼스로 가고 하이 스피드로 가고 그 다음에 로우. 그럼으로써 로우 코스트 네. 그 다음에 로우 에너지 컨섬션 네. 모든 게 다 거기에 있군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셀 사이즈를 줄여주면 네. 그러면은 DRAM 다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뭐 8기가, 12기가, 16기가 네. 또 일부 24기가빗 DRAM 다이가 있지만 그것도 종국에는 32기가빗 만들 수 있고 네. 64기가빗 만들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 면적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셀 사이즈를 더 줄여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DRAM의 원천적인 근원이죠. 그 과거에 이제 한국 기자들이 많이 썼던 표현은 회로 선폭을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해서 일반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웨이퍼 장당
칩 따위 개수를 늘린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웨이퍼 지금 이제 웨이퍼는 거의 뭐 패밀리 라지 피자 사이즈잖아요. 네. 300mm. 예. 네. 거기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넷 따위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를 만들 수 있느냐, 네. 1200개를 만들 수 있느냐, 또는 심지어는 뭐 1500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차이가 결국에는 뭐 프로핏 마진에도 영향이 되고, 그렇죠. 예, 이제 일드만 올려준다면, 네. 그래서 한 웨이퍼의 맥시멈으로 담을 수 있는 메모리 커패시티가 네. 현재 D램 같은 경우에는 1B 제품을 썼다. 네. 그러면은 거의 뭐 3.5 테라바이트 어. 정도를 그 피자 사이즈에다가 웨이퍼에 만들 수 있어요. 3.5 테라바이트요. 네, 이게 이제 일드 100%다 가면.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뭐 D램 같은 경우에는 일드가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니까 네. 뭐 최소한 뭐 2.5에서 3.0 사이 정도의 테라바이트 네.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뭐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뭐 상상을 초월한 거였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D램 스케일링이 되고 이렇게 네.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1B를 많이 씁니까? 그게 메이저입니까? 시중에 네. 나와 있는 걸로 따진다면 네. 아직도 1G G, 그다음에 네. 1A A. 그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메이저다. 사실 이제 메이저를 더 그 중에 뭐냐 그러면 이제 1A죠. 네. 1A가 지금 프리 도미넌트하게 네. 한 48% 정도 네. 마켓 쉐어를 오늘 기준으로 아, 그래요. 네, 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1B는 이미 이제 뭐 마이크론에서도 1베타라는 것으로 나왔고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1B가 나와 있지만 네. 시중에서 마켓에서 찾기는 사실은 1베타는 일부 좀 찾을 수 있고 마이크론 제품. 네. 근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거는 좀 찾기가 힘이 든 상황이에요. 아, 마이크론이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한 달 내지 2달 뒤에는 아마 시중에도 그나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중이라는 거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죠. D램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DDR5다, 컴퓨팅 D램이다 그러면 이제 DIMM 제품들 네. 거기에 이제 깔리거나 아니면 LPDDR5X 아, 로우파워 모바일 쪽에 스마트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게 네.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마이크론 베타가 1베타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갤럭시 24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올해 나왔죠. 네. 거기에 이제 삼성 1B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없습니까? 네, 1A예요. A예요. 네. 그렇군요. 좀 실망스럽죠. A와 B의 아니 일반인들은 잘 모르. 어차피 용량만 보고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미세한 어떤 동작 속도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크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1B는 네. 1B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테크놀로지 노드라고 하는 그 디자인 룰로 따지면 네. 12나노미터 클래스예요. 네. 물론 12나노미터 저 후반대 네. 12.8, 12.9 정도 되지만 네. 12나노 클래스이고 그 다음에 1A는 1A는 네. 13나노 후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13나노 후반이라면 13.8, 13.9 정도 되거든요. 그죠. 예. 그 1나노미터 차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게 셀 사이즈를 거의 한 300에서 400 나노미터 스퀘어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모든 베네핏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1A와 1B도 그런 차이가 있고 1B와 1C도 그런 차이가 있다. 네네. 아니 이제 1B는 마이크론이 빨랐던 거네요. 시중에 내놓기는 좀 빨랐죠. 그 빠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삼성이 뭐 제일 먼저 선단 공정 D램 내놓으면 적게는 뭐 6개월, 많게는 한 2년까지도 후발주자들하고의 어떤 그 제품 내놓는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1B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좀 빨랐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캐치업 당한 겁니까? 저는 완전히 캐치업 당했다기보다는 네. 지금 거의 동시에 출시가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뒤졌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과거 대비로는
과거 대비로는 마이크론이 거의 쫓아- 따라왔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전략적인 측면도 이제 있죠. 네. 사실은 엘피다 팹을 인수하면서 예. 그쪽에 R&D 그러니까 히로시마 R&D 팹과 그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보이시 네. 팹을 지그재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G 그다음에 1A, 1B, 1C 뭐 이렇게 쭉 가면서 네. 그쪽에서 마이크론은 예를 들어서 2세대는 보이시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히로시마에서 개발하고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의 팹을 지그재그로 적용하면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한 곳에서 네.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R&D 팹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고 그쵸. 한 군데 있으니까 어떤 투자나 웨이퍼 수 뭐 이런 것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시퀀셜리 개발을 여기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똑같이 1년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1년 6개월씩 계속 뭐 애누리 없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해서 2년씩 걸린다고 쳐도 네. 지그재그로 하면 네. 거기는 effectively 1년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년 6개월 걸릴 거 네. 거기는 6개월이 빨리 땡겨지죠. 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 3세대 진행되면 네. 조금씩 캐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B가 마이크론의 이 1B는요 EUV를 쓴 겁니까? 안 썼습니다. 그것도 뭔가 영향이 있습니까? 아주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왜냐하면은 마이크론이 의외로 네. 물론 이제 그 3D 낸드를 생각할 때는 이제 예전에 2D 낸드, 네. 2D 낸드 16나노, 15나노, 14나노에 이미 뭐 쿼드러플 패터닝 테크놀로지까지 쓴 것으로 해서 뭐 그 당시에 도시바 메모리, SK 하이닉스, 뭐 삼성 또 마이크론, IM 플래시였죠. 네. 그 거기가 다 이제 그 쿼드러플 패터닝까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D램만을 봤을 때는 네. 계속 그 싱글 패터닝만 쓰다가 최근 들어서 네. 마이크론이 EUV를 사용하는 대신에 네.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DPT나 네. QPT 네. 그 테크놀로지를 계속 D램에 확산 적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터닝 뭐 네. LELE가 됐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성숙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특히 D램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물론 그 기술을 다 잘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V로 네. 전환을 하고 네. 삼성은 많이 전환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그 코어 페리페리 영역 네. 그쪽은 다 이제 EUVL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ARF나 ARF 이머전으로 사용하는 그 D램 제품에 대한 패터닝 기술은 그걸 가지고 계속 원 알파, 원 베타까지도 계속 적용을 하는 것에 네. 아주 성숙돼 있어요. 잘하는 걸로 잘 짰다. 잘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삼성이 D램을 못하는 게 아니죠. 네. 또 다른 개념이죠. EUVL은 그렇죠. D램은. 네. 그러면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삼성이 제일 빨랐고 적용은 D램에 EUV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갖고 마이크론은 1B까지도 기존에 제일 잘하고 있던 그 기술로 최대한 쥐어짜서 장비 투자 없이 네. 갔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삼성 하이닉스는 그 신규 공정 EUV 어쨌든 신규 공정이니까 하면서 몇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그 매를 먼저 맞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사전 학습 비용을 좀 들였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것을 이제 원X에서도 했었고 네. 테스트 비클로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그때 100만 개 프로덕트에다가 살짝 적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원G 제품에도 네. 채찍을 한 거죠. 사실은 회초리를 맞은 거죠. 뭐냐면 원G 삼성의 원G 제품에도 100% EUVL을 쓴 게 아니라 네. 절반의 제품은 넌 EUVL이 있었고 네. 절반의 제품은 EUVL 썼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평가가 됐고 본격적으로 100% EUVL을 쓴 거는 이제 원 A 제품부터죠. 원 A 네. 부터 원 B.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이크론은 원 C부터 EUV 합니까? 네, 원 감마부터는 EUVL 합니다. 아, 그 C라고 하나, 감마라고 하나? 네네, 아, 원 감마 제품이
물론 이제 마이크론에서 부르는 건 이제 프로젝트 네임은 원 감마라고 얘기하고 그 내부에서는 이제 숫자로 얘기하죠. 뭐 11, 뭐. 150, 뭐 160 뭐 이런 네. 식으로 있긴 한데 우리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네. 네. 원 감마 제품은 이제 히로시마 있는 재팬 쪽에서 이제 개발 완료됐고 장비 EU벨 장비는 이제 대만 쪽 장비를 좀 활용을 해서 그럼 그 대만에서 하고를 보냅니까? 갔다 왔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군요. 예, 할 수 있지요. 그 말 들으면 보면 하이닉스도 우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좀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좀 올라가야 네, 네, 네. 시간하고. 그렇군요. 일시는 지금 각사별로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어쨌든 삼성 아닌 국내 업체들은 EUVL을 먼저 하면서 수업료를 약간 치른 게 있고 마이크론도 이제 치를 단계입니까? 라고 봅니까? 이제 치러야 되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이제 1B가 마이크론이 굉장히 빨리 나왔다는 소식도 다 따라잡힌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박사님은 캐나다에서 이제 전체를 다 보시니까 저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네. 한국인입니다. 네. 근데 한국의 이제 한국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이제 도망갈 차례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가 됐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외로 네. 작년 재작년보다 네. 지금 이제 좀 더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가 정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유가 네. 이제 EUVL에 대한 모든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가지고 거의 있죠. 이제 끝나갈 네. 단계고 그래서 코스트 측면에서도 네. 이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가 됐고 어.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이제 여기에 값을 치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굉장히 머추어드된 성숙된 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을 많이 지금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번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아.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에서 원 감마와 원 델타에서 확장 적용하진 못해요. 네. EUVL을 네. 또 장비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시에도 뭐 제대로 된 EUVL 장비가 사실은 없고 R&D용이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재팬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에서 이렇게 쫙 가준다면 이때가 이제 다시 한번 1년, 2년 딱 이렇게 갭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1C에서 확 벌려야 된다. 원 C하고 원 D에서 D에서 벌려야 된다. 네, 두 세대에서 쫙 벌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못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다 보면 앞서가던 사람이 먼저 가다가 이제 오르막길을 만나서 약간 좀 속도가 느려진 사이에 뒷사람이 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꼭대기 가갖고 이제 내리막 탈 때 확 가야 되는데 네, 네. 가다가 자빠지면 안 된다라는. 네, 자빠지거나 자전거가 고장나면 안 되죠. 이제는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고 쫙 달려가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 1C는요 아까 1B가 웨이프 한 판에서 나오는 게 3.5테라 3.5 테라바이트. 바이트. 비트가 아니라 네, 바이트. 바이트인데 네. 1C로 가면 이게 몇 테라 정도까지 올라가요? 저 예상으로는 거의 4.1, 4.2 테라바이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마어마하죠. 1C의 각사의 지금 생산 지금 뭐 양산이라고 하긴 좀 이를 것 같고 지금 개발 중인 텐데 언제 처음 이제 생산을 좀 태워보게 될까요? 원 C나 원 감마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생각에는 올해 한 가을 한 9월, 10월 그때쯤에 SK 하이닉스가 네. 아마 시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시제품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삼성에서 한 올 11월, 12월 네, 정도의 시제품이 나올 것 같고 네, 마이크론도 한 10월, 11월 네. 그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뭐 90, 11, 12 한 3, 4개월 안에 올 4분기에는 네, 4분기에 원C가 시제품이 나온다. 시제품이 다 나올 것으로 시제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 시중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있는 처음 이제 EVA를 적용을 할 텐데 시제품 나와도 뭔가 램핑업 그 생산량을 확 늘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어려움이 있죠. 까다고 예. 그래서 보는 제가 이제 시제품으로 얘기하는 거고 네. 본격적인 양산 램핑업에 대한 속도나 또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죠. 네. 지금 원 C 정도 되면 몇 나노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나노 콜레스? 원 C나 원 감마 같은 경우 네. 11나노 11나노. 대로 생각을 하는데 네. 보통 보면 이제 11나노 후반대는 아닐 거고요. 네. 11나노 중반대 정도 중반대. 될 거예요. 11.3, 11.4나노 그 언저리가 될 겁니다. 원 D는 10나노 뭐 얼마 정도 네, 되는 거예요? 10.2, 10.3나노. 그렇군요. 그리고 나면 원 D 다음 뭐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10나노, 11나노, 12나노 이런 것들은 다 두 자릿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9나노로 넘어간다. 그러면 네. 이제 싱글 디짓 넘버라고 하죠. 싱글 디짓 넘버. 네, 그래서 네. 그 앞에가 이제 원이 아니라 네. 제로가 되죠. 아 제로. 네. 제로 A, 제로 B, 제로 C 또는 제로 알파, 제로 베타, 제로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렇군요. 네. 제로 A, B, C 이게 그러면 9나노, 8나노, 7나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9나노, 8나노, 7나노로 가면서 그 슈링크 팩터라는 게 있잖아요. 셀 네. 사이즈 그 슈링크 팩터가 보통 이제 한 0.8 네. 정도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0.8 정도씩 짧아진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9나노, 8나노, 7나노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0나노대에서는 스킵되는 곳이 한두 군데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3나노에서 원 C로 네. 그러니까 원 B가 원 베타가 13나노대인데 원 C가 12나노대가 아니고 11나노대, 12나노대를 스킵했거든요. 그래서 11나노대고 그다음에 원 D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나노대 이렇게 이제 해서 스킵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요. 그렇군요. 네. 근데 싱글 디짓에서는 스킵되기가 힘들어요. 워낙 이제 스케일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원 B가 이제 막 램핑업이 이제 되고 나면 이게 곧 이제 한 내년 이맘때쯤 이제 메이저가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원 B요. 그 칩 다이 사이즈가 각사별로 차이가 큽니까? 칩의 다이 사이즈는 사실은 그 셀 사이즈에 약간 영향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은 보통 그 워드라인, 서브 워드라인 디코더나 또는 센셈 에어리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I/O 블락이나 이런 것에 다이 디자인을 좀 분석을 해보고 펑셔널 블락을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그 에어리어, 디멘전들이 좀 비슷해요. 페리 쪽은. 그렇군요. 비슷한데 셀 어레이 쪽의 디멘전 자체가 약간씩 다르죠. 셀 사이즈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빛나는 그 한 서브 블락이라고 그러죠. 서브 어레이 블락의 사이즈가 좀씩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가 현재는 거의 좀 미세해졌죠. 아, 그래요? 큰 차이.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같은 뭐 몇 나노 해도 그 칩 다이 사이즈 비교해 보면은 좀씩 차이가 많이 났죠. 한국에 뭐 제일 작고 뭐 네. 한 세대 작은 그렇죠. 느낌이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비슷하고 대부분 또 그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D램이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하이 밴드 메모리, 그 다음에 그래픽 D램, 그 다음에 DDR 컴퓨팅, 네. 그 다음에 로우 파워 모바일, 네. LPDDR5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요즘에는 다이 사이즈가 그것의 칩의 그 메모리 용량에 네.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 네. 실제로 그 같은 세대는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제로 A, 제로 B, 제로 C 또 비슷할 걸로 그러면 네, 보는 거군요. 어플리케이션이 같고
세대가 같으면 네. 네, 비슷합니다. 아무리 지금 HBM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커머니티 D램이 아닌 커스텀 D램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 근본 D램의 경쟁력은 당연히 있어야 그렇죠. 돈을 잘 네네. 버는 거니까 이게 아직 여전히 중요한 팩터인데 지금 현재 구조로 제로 A, B, C 한 8나노대, 8나노대입니까 C가? 제로 C가 한 7나노대 7나노. 예. 그 다음 뭐 곧까지 가고 나면 구조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현재 D램 구조가. 현재 D램 구조는 이제 디자인상으로 얘기하면은 6F 스퀘어라고 이제 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6F 스퀘어는 아니고 이제 약간 틸트돼 있고 네. 하니까 뭐 7.8 7.8 스퀘어라고 네. 이제 또 네.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네. 얘기를 하죠. 네, 네. 예, 그러한 구조가 네. 뭐 제로 A, 제로 B까지는 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제로 A, 제로 B까지 갔는데 굉장한 그 아직도 뭐 4세대 정도 남은 네, 거니까. 이노버티브한 테크놀로지들이 적용이 되어야만 그러한 가정 하에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워드라인이나 핀라인의 재료를 좀 바꿔줘야 되고 네. 구조도 좀 바꿔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캐패시터 다이렉틱 머티리얼도 좀 바꿔서 네. 또 공정도 더 똔똔하게 만들어서 셀 캐패시턴스를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네. 그런 작업들이 된다고 가정하고 네. 가정하면 아마 제로 B, 제로 C까지는 그대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조로. 네네. 그 다음까지는 못 갑니까 이제. 너무 이제 셀 캐패시턴스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물론 이제 벌써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하이케이 메럴 게이트를 네. 페리페럴 쪽에 적용을 해서 네. 스피드 올려주고 네. 발생하는 열 잘 빼줘. 그것도 좀 해주고 해서 보강은 해주지만 그것마저도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마 제로 C 정도가 아마 한계가 아닐까. 현재 구조로. 현재 구조로. 그 다음 구조로 가면은 뭐 4F 스퀘어 구조에 뭔가 버티컬하게 쌓는 발표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네, 느낌.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낸드에서는 3D 낸드라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D램에도 3D D램이라는 네. 용어를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3D D램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네. 사실은 뭐 버티컬 채널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는 뭐 포앱 스퀘어다.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3D D램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GAA를 사용한 XD램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3D D램. 네. 그다음에 빈라인 디렉션이나 워드라인 디렉션으로 D램을 쌓아 놓는 것도 스태킹하는 것도 스태킹하는 또 것도. 3D D램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래서 헷갈리네요. 좀, 다 포괄적이어서 네. 3D D램이냐 포입 스퀘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포입 스퀘어, 버티컬 채널 홀이나 네. 이그조 TR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네. 만드는 포입 스퀘어는 그냥 네. 포입 스퀘어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쌓아 올려서 만드는 그게 네. 빈라인 디렉션이든 워드라인 디렉션이든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3D 스태킹 D램이라고 좀 이렇게 구분해서 네. 전체적으로는 3D이지만 네. 그렇게 부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아, 그렇군요. 이그조 TR 하니까 이거는 ALD로 뭐 이렇게 산화물 올리는 공정인가 보죠. ALD 공정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거의 필수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재료 자체, 네. 재료 자체를 이제 이그조 네. 사용하는 거죠. 처음 쓰는 거죠, 이제. 처음 써보는 거고 이미 네. 이제 테스트는 뭐 학계에서나 연구소에서 많이 했고. 사실은 지난주에 박사님 나오시기 전에 디스플레이 분야 그 박사님 두 분 나오셔서 이거에 네. 대한 힌트를 몇 번 드디어 쓰는데 뭔지는 얘기는 못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 박진성 교수님, 김현재 교수님 영상 보시고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예, 처음 네. 쓴다. 네네. 예. 오프커런트가 없어서 이제 그걸 좀 그렇죠. 네. 아주 아주 이제 아이디얼리는 좋은데 네. 그것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과 실제로 또 코스트 측면도 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별개지요. 근데 뭐 이건 사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아까 말씀드린 일시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해야 되고 제로 A, B, C 하고 이러려면
앞으로 한 4년, 5년 더 남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 개발 기간이. 하지만 네. 어떤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네. 그게 평가가 되는 것은 네. 최소한 그 양산, 본격적인 양산에 한 2, 3년 전에 네. 최소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R&D가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시기가. 네. 그렇군요. 카메라 꺼지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 그렇군요. 요거는 어쨌든 4F 스퀘어 아까 뭐죠, 그거? 버티컬 채널 트랜지스터. 버티컬 채널 네. 트랜지스터 하는 4F 스퀘어는 스택형 3D 디램 가기 전에 한 과도기적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최근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불과 2년, 3년 전에는 네. 또 우리 이제 팬데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사실 마이크론에서 네. 굉장히 많은 그 3D 3D 스태킹을 해보겠다고 해서 특허도 많이 냈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많이 특허를 내고 있지만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8단, 12단, 16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떠한 그 결론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걸 8단, 12단, 16단을 만들어서는 동작이 설령 되고 좋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풋프린트 안에 네. 이게 제로 B, 제로 C에서 사용이 되려면 네. 거의 네. 뭐 60단 이상, 어. 혹자는 90단 이상 네. 되어야지 모든 것이 서로 비교 뭐죠? 코스트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맞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좋아도 지금 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쵸. 그게 네, 코스트 네. 측면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몇 단 쌓아가지고 동작이 되네 안 되나 가지고는 이제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상하기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3D 랜드처럼 네. 60단을 쌓았다. 그러면은 제일 아래쪽과 중간 제일 위 TR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특히 D램은 네. 네. 리키지가 그렇죠. 네. 크게 문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리프레시 그쵸.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TR이 아니면 3D 낸다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포미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1번부터 60번까지. 네. 그 다음에 채널 또 디바이스 각 TR마다의 리키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정이나 장비의 한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공정과 더 좋은 장비들이 개발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 현재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결론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보이고. 네. 그래서 해보니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 네, 좀 어렵다 이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개발은 계속 하면서 네. 좀 뒤로 미루어 놓고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좀 다른 걸 준비해 보자 생각했더니 4F 스퀘어 네.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한 몇 세대를 더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좀 느낌들이 있어요. 각 회사에서. 그런 방향성이 일치점이 좀 보인다라는. 네, 네. 그래도 물론 이제 두 개가 패러럴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D 스택이 먼저 올기는 좀 약간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구조를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 커패시티를 약간 원래 세워져 있는데 눕혀서 이렇게 올리는 구조. 네네. 뭐 네. 지금 현재 시도되고 있는 거는 네. 어찌됐건 그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이쪽에 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제 채널은 이렇게 있죠. 그게 이렇게 쭉 스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네. 빈라인 디렉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워드라인 디렉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뭐 캔디데이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풋프린트가 넓죠. 네. 누우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쌓는 게 뭐 60단 이상 이렇게 뭐 쌓아야 된다 또는 뭐 혹자는 90단 이상 쌓아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나오는 거죠. 그 정도 쌓아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려운 거는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네.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아래쪽과 중간 위에 쪽의 TR이 사실은 디멘전이 거의 똑같아야 돼요. 아, 그게 이제 네. 아, 3D 네. 낸드는 네. 디멘전이 좀 달라져도 네. 차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줄 수만 있으면 GAA처럼 묶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홀 사이즈 사실 채널 홀 사이즈가 아래쪽 위쪽이 다 달라요. 3D 낸드에서 예, 달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워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야 되고 그 사이즈가 조금만 달라져도 리키지 커런트가 달라지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죠. 채널의 그 모빌리티나 그게 그렇죠.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면 리키지의 문제도 있고 도핑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급적이면 싱글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네. 버티컬로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레이어가.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그를 사용을 하되 세그를 멀티 스텝 세그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그 퀄리티가 지금 현재 장비로서는 하기가 힘들고 또 디펙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작은 마이크로 디펙만 들어가도 페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계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옛날에 뭐 10나노 때 원 XYG도 진짜 대단하다 D램. 그렇죠. 예전에는 뭐 20나노 미만은 D램 없어. 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드는 게 뭐 짬짬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담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빠르게 달려올 필요가 있나? 어떤 면에서 너무 빨리 이 기술에 대한 그 개발해 놓은 거를 식으로 만들어 놓고 또 빨리 사장시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하지요. 아, 그런 사실은 뭐 얘기 합니까? 3D 낸드도 마찬가지고 네. 뭐 서로 막 경쟁하고 네. 뭐 200단, 300단 올리다 보니 네.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막 잡아당기고 있다. 네. 그런 것처럼 D램도 그럴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수요 측면을 봐야 됩니다. 디맨드를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지금 현재 머신러닝이나 네. 또는 뭐 제너러티브 AI 등 네. 또는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 워낙 많은 니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디맨드가. 그게 더군다나 그것의 추이를 보면은 디맨드가 그냥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모든 게 그렇게 변하고 있고 네. 챗 GPT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저장 매체 또 캐시 메모리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의 성장 속도가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D램 스케일링은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칩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네. 그렇군요. 아, 시간이 되게 많이 됐는데 간략하게 이제 낸드 얘기. 죄송한데 이 낸드를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약간 조금만 낸드는 지금 어때요? 기술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수가 높은 쪽이 잘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단수가 높아지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단순히 단수 높아지는 것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합시다. 네. 100단에서 150단 네. 이렇게 50단이 올라갔다. 네. 뭐 50%.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사용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100단이든 150단이든. 네. 하지만 네. 100단에서 150단 올라갔을 때 네. 변화되는 게 아까 D램에서도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듯이 네. 여기에도 굉장히 뭐 거의 100%가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그만큼 하이 어스펙트 레이시오 우리가 소위 말하는 HAR이라고 네. 그러죠. 네. HAR의 그 능력이 네.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100단에서 150단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뭡니까? 거의 뭐 50%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높이가. 거기에 그러면 HAR을 단순히 뭐 엣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개피라는 거 모든 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뭐 디퓨전, CVD 뭐 다 ALD 포함해서 다 들어가야 되고 클리닝 들어가야 되고 리플레이스먼트 들어가야 되고 뭐 모든 공정이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하이 어스펙트 레이시로 갈수록 간단 얘기는 계속 이렇게 단수가 높아지니까 스트링, 낸드 스트링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낸드 스트링 커런트, 네. 커런트가 점점 줄죠.
주는데 그거를 디바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을 만든다는 얘기는 디바이스 엔지니어링을 그만큼 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낸드셀 커런트가 뭐 200 마이크로 암페어다, 300 마이크로 암페어다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동작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지. 그다음에 또 여기 관련된 모든 디펙, 네. 그리고 또 스택을 올릴수록 가지고 있는 그 웨이퍼의 워피지, 스트레스, 네. 스트레인,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낸드는 가장 높게 쌓는 게 좋다. 높게 쌓는 게 기술의 진보의 척도죠. 지금 누가 제일 높게 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 나와 있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238단 네. 액티브 레이어 기준으로 네. 액티브 레이어 기준으로 하면 238단, 그다음에 삼성 236단,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YMTC 네. 232단, 네. 그리고 솔리다임 네. 192단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네. SK 하이닉스가 네. 이미 뭐 321단 네. 그 엔지니어 샘플 네.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은 뭐 또 SK 하이닉스가 좀 더 그래요. 예, 오,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아직은 모르지만 기술 경쟁력이 있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차이가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어.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엔터프라이즈 SSD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엔터프라이즈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클라이언트 CSSD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한쪽만 근데 둘 다 봐야 되는 상황이죠. 어.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엔터프라이즈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QLC, 음. TLC만 생각하지 말고 QLC도 생각을 해야 돼요. 4비트 저장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셀당. 아.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또 별개죠. 그래서 솔루션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객이 어떻게 파느냐도 그렇죠, 되게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네. 이게 스택을 지금 이제 다 이제 투 스택? 솔리다임에서만 플로팅 게이트를 사용한 3스택, 네. 3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3스택이군요. 네. 네. 144단, 192단은 3덱을 사용을 했고 네. 나머지 모든 200단, 232단, 36단, 38단까지는 다 지금 현재 나머지 회사에서는 2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도쿄 일렉트론이 내놓은 그 크라이오 그 시각 장비 보면 뭐 400단을 뭐 기존 대비 3분의 1의 속도로 한 번에 빠르게 뚫을 수 있다라고요. 네네. 화제가 됐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나오면 다 이제 가면 싱글 스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그거는 단지 이제 그 스루풋이나 네. 공정 타임을 3분의 1로 줄여줄 수는 있지만 네. 뭐 시각 그 가스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네. 크라이오제닉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그거를 뭐 한꺼번에 뭐 2스택을 쓰던 걸 갑자기 1스택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다 투스택 쓰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얘네도 지금 나중에 CTF 방식 이것들도 다 3스택, 4스택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갈 수 아, 있을 것 같고 또 가야 되지. 그렇게 가야 됩니까? 네, 네. 그럼 지금 몇 단 정도가 지금 2에서 3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인계치라고 해야 됩니까? 300단 정도 봐야 됩니까? 280단 정도까지는 2스택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300단이 넘어가면 3스택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싱글 스택과 투 스택과 스택 3개를 하는 거에 대한 원가 차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산성의 차이는 커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좀 크지만 네. 지금 뭐 머추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네. 크진 않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뭐 15에서 20% 내로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마스크 수가 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또 페리페리 쪽에 MC를 따로 뚫기 때문에 네. 그것 차이일 뿐 네. 나머지는 거의 공정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큰 차이가 많지는 않고 그렇군요. 네네. 대신 이제 나중에 네. 600, 700단 가면서 물론 이제 그 기옥시아가 먼저 이제 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한다고 했지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400단부터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랑 붙이는 겁니까 그러면? 메모리 어레이, 3D 어레이와. 낸드 메모리 어레이
다이와 네. 그다음에 로직, 페리페럴 로직 아, 다이. 그렇군요. 그거 할 때부터는 이제 원가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뭐가 더 비싸집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비싸지요. 초기에 투자하고 해야 네. 되니까요. 키옥시아는 지금 몇 단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162단까지는 네.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곧 지금 현재 거의 개발 단계가 완료된 네. 218단 218단부터는 부터는 이제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 사용하면 뭐 좋아집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페리페럴 트랜지스터의 모든 트랜지스터가 공정 진행 중에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중에 메모리 어레이를 만드는 그 서멀 버짓을 안 받기 때문에 아, 따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TR들이 굉장히 똔똔해요. 뭐 그 VT 시프트도 없고 네. 디그라데이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좀 일드도 네. 사실은 그 좀 높일 수 있고 아. 그다음에 공정을 따로 개발 단계에서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훨씬 더 옵티마이즈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페리페럴이 옆으로 X축으로 안 가고 바로 밑으로 오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빨라진다. 빨라질 수 있고 기옥시아는 지금 218단 이제 막 해야 되는 거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나 보군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사활을 그렇군요. 걸고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예상으로는 올 여름 예. 8월에서 9월 사이에 예. 첫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네. 두고 봐야 되겠죠. 나온 거 봐야 된다. 네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곳은 하이브리드 본딩 몇 단 정도부터 400단대에서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좀 남았네요. 네, 뭐 한두 세대 남긴 했는데 그렇네요. 네. 그래도 지금 워낙 그 공정 변경점이 스트럭처 변경점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한참 뭐 테스트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솔리다임은 현재 달라임 팹 있잖아요. 중국에? 그 팹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게 144단 네. QLC, 네. 그다음 192단 네. QLC를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2단 QLC를 한번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근데 정말 그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팹의 용도를 좀 달리 할 거냐 네. 이거는 아마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현재 한창 생각 중일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긴 시간 인사이트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한국 오시기 힘드시면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또. 올 때마다 뭐 여기 와야지요.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